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민심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세까지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직전에 뵀었는데. 네, 아주 잘 쉬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네. 아주 환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요 저는 딴 거보다 요번에 집안 청소를 깨끗이 많이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막 페인트도 칠했고 뭐 요리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신이 나셔서. 가족이나 친지들도 좀 많이 물론 많이 만나보셨어요? 만났죠. 많이 만났는데 요새는요. 네. 서로 눈치 이제 빨들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이제 정치 얘기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리고 얘기해도 제가 이제 민주당 가족 중에 의원인 걸 정치인이 아니까. 있으니까 더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특히 자영업자를 하는 이제 동생은 네. 여러 소식을 많이 들어서 이제 옮겨주는데 와서 살짝 얘기해주고 되도록이면 여럿이 같이 얘기는 좀 안 합니다. 귓속말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언니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여기 강남 어르신들은 안 그래. 이러면서 아, 강남 소식 들으시고. 네네 뭐 그런 얘기들 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음. 이게 얼마나 정치가 양극단화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예.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사법부가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해서 이게 전 국민에 대한 오히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오늘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오는 대선 뉴스 보니까 그 유영훈 판사 네. 이번에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고 그러더군요. 음. 사법부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이 좀 문제가 있었죠. 첫 일성부터 뭐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는 등 그런 이런 얘기 얘기를 했었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신호를 준 게 아닌가. 근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예. 얘기 정치 양극단화라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면 추석도 괴롭습니다. 근데 역시 괴로운 거는 뭐 민생 물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니 정말 요번에 추석 뭐 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 번 또 기름을 넣는데 기름값 악소리 나셨죠? 악소리 납니다 이제. 이번 추석보다 그러니까. 내년 설이 아마 더 정신이 없을 것 더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총선 지금 당장 직전이에요. 이제 지하철 요금 또 그냥 오르고 그리고 한전에서도 한전 전기 요금을 갖다가 뭐 크게 올리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나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가장 큰 일이죠. 경제도 어수선하고 네. 우리 정치 상황도 어수선하고. 이게 총선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이들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얘기도 있고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뭐했냐 뻥만 쳤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좀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게 야당 대표 때려잡는 것만 그런 것만 한다는 식으로 비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엉망이고 좀 대통령 입에서 경제 얘기, 민생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념 전쟁 같은 얘기 나오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바람이 이번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히 사실 서울의 한 아니. 자치구 선거인데 이렇게 관심을 아니, 받게 됐어요. 통상적으로는요. 이런 이제 특히 귀책 사유가 여당에서부터 일어났던 귀책 사유에서 일어났던 선거는 보통 조용하게 치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 같은 당에서 혹시 후보를 내더라도 조용조용히 다녀요. 보통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골목으로 다니거나. 그런데 이게 무슨 마치 전국 선거 하듯이 예. 선대위 규모도 엄청나게 키우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총출동하고 또 뭐 하나하나 그 자치구 의원들까지 다 와서 사진 찍고 다니고 뭐 일을 보고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면까지 해가면서
또 이거를 출마할 수 있게 출마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심기를 헤아려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국힘의 지도부도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의를 안 보일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너무 큰 차이로 지면은 이것도 자기네들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차이로 지면 대통령실이 잘못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되니까 예. 대통령실의 개입을 앞으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계산까지 그러니까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일단 판세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저도 뭐 그쪽에 화곡동에 친척이 있어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예. 많이 그런 분위기는 들리는데요. 특히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일 거라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패배가 거다. 될 거나 15% 이상이 되면 지도부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18점 정확하게 18.7%까지 그것까지 얘기를 얘기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지율이 아니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본인의 지지층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70대 이상의 네. 이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예. 또 거소 투표도 있고요. 예. 또 모레부터죠. 사전 사전 투표도 투표도 있고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되는 게 될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한 25% 30% 사이거든요. 30% 가까이 가면 아주 잘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으니까. 투표율이 높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마 40%에 근접하거나 40%를 상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특히 막판에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예. 막판에는 아마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뭐 현장에 한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복귀가 좀 빨라지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내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번이 정권 심판의 선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막 속에 응어리가 져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껏다 투표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장으로 응징을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보궐선거의 특성상 그렇게 뭐 확 달아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귀책 사유를 발생시킨 사람을 다시 공천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네, 이례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공천 안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니 김태우 후보를 사면을 해줬다는 거는 공천하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염두에 두고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대법원 판결 난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사면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경선이라고 하는 또 허울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실의 뜻에만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하여튼 모든 경랑은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랑은 11월 이후에 시작될 겁니다. 11월 11일 보궐선거 선거 후에 여태까지 지금은 이제 약간 그래도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약간 네. 선거도 그러니까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 원래 김행 장관 후보 청문회 뭐 안 할 수 있다 뭐 막 그러더니 방금 전에 좀 또 전에 했대요. 정상개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안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 교체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로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11일 이후에 모든 폭탄이 여기저기에서 숨겨놓은 수류탄까지 뭐 여기저기 터질 거예요. 예. 네. 민주당에서 김태우 후보 대항마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내세운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구도를 뭐 검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검경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워낙 13명이라고 하는 기존 후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걸 경선으로 했다가는 사실 이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지고 하느니
이번 뭐냐면 이제 이거가 있어 내년에도 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런 선거에는 좀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뭐 그래서 검경에 또 이제 진 후보가 경찰 행정통이기도 하고 예. 또 마침 이제 그쪽에 한 19년을 산 주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했고 다행히 당 내부에서는 이제 크게 진통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후폭풍 없이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공천 지금 잡음 선거나 없이. 잡음 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판이 너무 커지고 막 정권 심판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작 강서구 관련 그 발전 공약은 좀 묻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묻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서구에 잘 안 들려요, 뉴스에. 아니요 뉴스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정치가 너무 앞서면 그러는 것뿐이지. 예. 근데 이제 강서구의 사실은 그 지역 공약은 네. 사실 둘이 비슷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는 김포 공항 때문에 생기는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개발 이제 억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완화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이제 대규모의 개발을 거기다 네, 유치한다라고 재개발. 하는. 이거는 뭐 다 같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양쪽에서 다 공약을 했는데 뭐 여당에선 당연히 그러죠. 서울시장도 우리 편이다. 네. 대통령도 우리 편이다. 야당 막 이런 구청장은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끌리는 또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하여튼 투표 결과를 보면 알 겁니다. 이번에는 아마 저거를 안 할 거예요. 사전 조사를 안 할 거예요. 투표 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출구 조사를 안 뭐 그런 게 하는데 있죠. 그거는 안 하는데 이번이 워낙 좀 뜨거워서 약간의 조사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세대별 투표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번 결과가 총선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은 당연히 주죠. 딱 6개월 전이잖아요. 6개월 전인데 보통은 이제 보궐선거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는. 그래서 보궐선거를 너무 크게 이기면 본선거를 진다라고 그런 얘기 하는 하시는 것도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다. 지금의 워낙 그 여론의 지형이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이 테스트 베드가 돼가지고 6개월 뒤를 점치게 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6개월이라는 거는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6개월은 정말 경랑이 너무나 많은 일이 많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죠. 아직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아직 선거법도 아직 마무리가 확정이 안 안 됐고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힘의 내부에 요번에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의 뭐 분당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변수가 예. 거의 잦아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 변수가 꽤 앞으로 더 세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 그리고 선거 이제 이후에. 이준석 계열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막 들썩들썩거리고 음. 거의 뭐 불신하는 그런 눈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MB계에서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예. 박근혜께도 만만치 않게 DK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의 여러 가지가 또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감이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또 한동훈 뜨거울 장관이 이제 한동훈 장관 건 또 우리 해병대 순직 사건 이슈가 건 많아요. 또 그 이후에 양평권. 특검과 국정조사에 관련된 네. 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있어가지고 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도 12월 달에는 또 이제 이게 될 텐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하여튼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막 길게 올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늘 쉬시고 예.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정치로 건투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 쏟아질 뉴스가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굉장히 이제 모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또 저기도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재판이 또 이어질 재판이 거니까. 있죠. 재판이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있죠. 왜 선거법에 관련 공직자 예, 선거법에 관련된 혐의. 그거에 대한 1심은 10월인가 11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정말 이게 뭐 정말 정말 거미줄처럼. 정말 이거는 너무 흥분되는 지옥이다. 너무 뭐
그러는데 너무 정말 네. 너무 많아요. 너무나 네. 많은 일들이 그래도 예정돼 모릅니다. 있는데 아까 그래서 민주당 모릅니다. 얘기해 주시면서 분당 얘기는 좀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있죠. 이거를 색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색출은 안 해도 다 나온 것 같더군요.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 보니까. 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그렇죠. 문제여서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지도부가 일단 이것도 지금 11일까지는 이렇게 잦아들어 있거든요. 선거가 11월 앞에 이후에 있으니까. 보자. 그다음에 아직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으니까 이건 보자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공천 과정에서 해소될 문제지. 그 전에 색출하고 뭐 징계하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공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공천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이거는 이제 50대 50이지만 당원 예. 50, 일반 국민은 50이지만 이건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 중에 네. 공천 기획단을 띄우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게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공천의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특히 이제 기존 기성 의원들, 네. 현직 의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불씨가 살아 있어서 네.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페널티를 적용하려면 어쨌든 이게 확인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윤리심판원 절차 거치자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 뭐 이제 이거 윤리심판을 거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는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직접 나와서 확인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윤리심판원에서 저기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이럴 때 지도부가 아닌 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색출과는 별개로 통합의 리더십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당원에 이거는 있는 게 그러니까 뭐라도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지금 당원들의 응어리가 굉장하게 크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뭔가가 좀 해소돼야 오히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뭐 그 얘기들을 일부 의원들이 가령 뭐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 분당 얘기할 거면 나가라. 분당 얘기하는 사람은 나가라.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나가라. 근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그것도 뭐 이제 아직도 2-3달 걸립니다. 네. 아직도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꿍꿍이들이 온갖 다 있을 테니까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민생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보니까 사실상 거절한 것 같아요. 뭐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번지수에 가서 얘기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민생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목 구호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물고기 얻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발언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이번이 8번째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제안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대통령실이 한쪽으로 극단으로 힘을 과시하는 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뭐냐면 더구나 그렇게 하면서 12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정쟁을 하지 말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조금 얘기를 풀어나가 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둘만 만나는 거는 좀 너무 어색할 테니까 야당의 다른 대표들하고도 같이 만나는 거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 대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은 대통령이 그래도 협치, 그래도 통합, 메시지를 그래도 줄 수 있는데. 민생 그걸 이제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총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메시지보다도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런 여유를 줬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대통령실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네. 뭐 전혀 드릴 말씀이 받아들여. 없다. 네. 뭐 예, 안 받아들이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전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저는 옹졸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항상 뭐 저는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협치라는 말을 딱 안 해도 네. 여야가 만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는 그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요. 특히 지금처럼 외교 문제도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의견이 지금 현안이 나뉘고 너무 많고. 안보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고 특히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는 많이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불안 지수를 좀 줄이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먼저 만나자는 거예요. 네, 글쎄요. 일단 11일 이후를 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김기현 될지. 지도부가 살아남으면 네. 예. 김기현 대표도 많이 딱합니다. 뼈가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민주당에선 당연히, 파면을 먼저 이거는요,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럴 때는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하도 초유의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그걸 당연한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서는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여태까지 일어났던 것들은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무리수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적어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지금 전혀 근데 그런 그런 분위기가 게 전혀 없죠. 없잖아.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동훈 장관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점 더 막혀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파면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총선에 나올 생각이 저는 없는 거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국힘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저 사람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무슨 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을 해서 민심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맨날 거론은 시비를 걸 됐었지만. 테니까 거론은 많이 되지만은 그리고 국힘에서는 특히 정당에서는 그런 성정의 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혼자서 튀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팀플레이 안 하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나 이제 한번 봐줬던 거예요. 근데 총선에서는 못 봐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사면 초과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아마 이번 국감에서 톡톡이 많이 당할 거고요. 그거는 네. 이제 실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당하는 거 이상으로 내용적으로 파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뭐 그리고 특히 인사 인사 문제 검증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파헤쳐가야 될 것도 굉장히 이번 국감에서는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감 여러 가지를 이후에 보고 판단하겠다고 국감 홍익표 이후에 원내대표가 판단하겠다.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은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내가 이럴 때 탄핵당하느니 빨리 나가서 뭘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차라리 이럴 때 희생양처럼 보여서 그다음 정치적인 수를 모색하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또 한 달 뒤니까 네. 한 달 뒤 얘기를 한 달 뒤에 하자고요. 그리고 모레로 예정된 네, 김행 네. 여성가족부 장관 내일입니다. 후보 내일. 내일입니다. 네. 예, 벌써 내일이네요. 제가. 네. 국민의힘이 불참방침 밝혔다가 이제 정상 개최까지 합의는 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좀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까 인사검증을 피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뭐냐면 그냥 내일로 잡았으면 됐을 걸 갖다가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피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혹시나 내일도 후보조차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게 또 불미스러운 우려가 나왔었는데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하기로 했고요. 저는 이거는 국힘에서 이제 이 민심을 좀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김행 장관을 그렇게 엄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신원식
장관 후보도 겨우겨우 조금 감싸줬을 뿐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엄호를 안 하더라고요. 워낙 민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행 장관에 대해서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마 내일 김행 장관이 그동안 네. 수없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아니 왜 청문회에 나와서 밝히겠다. 이러고 자료도 안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고요. 아마 뭐 내일 그야말로 뉴스 브레이킹하는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뭐 자료 제출도 아마 많이 응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너무 웃기는 게 아니 위키트리에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위키트리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자료 못 내놓겠다. 네.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자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니 왜냐하면 참 하여튼 이상한 게 많아요. 위키트리와 관련돼서 네. 몇 가지 이상한 거 뭐 하자 그러면 일단 위키트리와 코바나 컨텐츠하고의 관계 예. 이 부분에서 김행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 관계가 하여튼 그게 이상한 게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위키트리를 너무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네. 완전히 이제 무슨 아무리 본인이 창업한 회사라고 그러지만 회사라고 하는 공적 공간을 본인의 너무 이익을 사적으로. 위해서 본인의 주식 거래도 문제고 네. 거기다가 거기에서 뭐 저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자기는 유학 가면서 그 계속 월급 비용을 받고. 계속 받고 뭐 이런 거라든가 거기다가 뭐 그 사이에 그 직원들은 뭐 임금 체불하고 네. 뭐 하여튼간에 이런 여러 건이 일들이 제기됐죠. 하나 건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키트리라고 하는 소셜 뉴스가 솔직히 이제 조금 가벼운 뉴스를 다루는 데잖아요. 정치 뉴스나 이런 좀 무겁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김행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공직자 여성부 장관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자격이 좀 미비된 게 부족하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내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네. 저는 뭐 저기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김행 뭐 후보에 장관 대해서는. 후보자야. 네. 뭐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지금 부결 기류가 강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거의 그럴 뭐 것 같아요. 아직도 예.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당론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내일 모레 다시 뭐 얘기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역풍 불 수 있다고 오히려 경고했어요. 에이그 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이균용 대표 보면서 뭐냐면 이게 국민들의 속이 이럴 거예요. 아니 그래 저 3명은 장관 자격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저렇게 우격다짐을 하는데 아니 저렇게 대법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재산증명도 제대로 안 한 사람 세금도 제대로 안 낸 사람을 저런 사람을 국회에서 저런 사람 부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부결을 안 시키면 국회가 뭐 하는 데냐 오히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역풍이 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네. 이건 부결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믿는데요. 대법원 안에서도 사법부 안에서도 이균용 후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네. 부결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 그분은요. 사실은 여태까지 30명 뭐 대법관에도 여태까지도 못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 대법관에 못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을 대법원장으로 하기에는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허락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